자, 앞에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디퓨전 커런트가 막그 덴시티 차가 있어서 디퓨전 커런트가 생겨서 P에서 N에서 P 타입으로 전자가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평형 상태로 도달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왜 평형 상태에 도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뤄볼 겁니다. 자, 전자가 평형 상태에 도달한 이유는 당연히 전자가 아니죠. 그 디퓨전 커런트가 있는데 평형 전자의 움직임이 멈추는 이유는 어, 당연히 반대 방향의 커런트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당연히 농도차는 N이고 P고, 지금 현재 N쪽에서는 전자가 많고 P쪽에서는 홀이 많기 때문에 덴시티의 차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건 뭐 피할 수 없죠. 근데 그러면 덴시티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곧 디퓨전 커런트는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얘는 커런트가 흐르지 않는가? 그 이유는 드리프트 커런트가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뉴트럴 상태에 비해서 이 디플리션 리전의 영역은 뉴트럴 상태보다 조금 더 포지티브한 포텐셜이 됐고요, 조금 더 네거티브한 포텐셜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뉴트럴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N타입 세마이컨덕터에 비해서 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포지티브하고, 전자를 받아왔기 때문에 네거티브해진 거죠. 그래서 이 디플리션 리전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나타냈던 것처럼 원래는 네거티브인, 그러니까 전자가 있었던 것이 사라진 것, 이게 포지티브 포텐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보면 포지티브 차지들이 이제 이쪽이 다 포지티브한 포텐셜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중간으로 가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이쪽은 또 네거티브잖아요. 그래서 인테그레이션 되면서 다시 어, 그 네거티브가 쌓여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줄어든 이런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포텐셜은 이쪽이 높고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생기게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생겼다는 얘기는 곧 전류는 어느 방향이죠? 전류는 당연히 이 방향이죠. 그렇죠? 드리프트 커런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겁니다. 그렇죠? 근데 디퓨전 커런트는 어떤가요? 자, 일렉트론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홀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쪽 홀 덴시티가 높죠? 그럼 얘는 당연히 이쪽으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퓨전 커런트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뭐 일렉트론도 방향이 반대지만 일렉트론은 네거티브 차지기 때문에 방향을 또 한번 네거티브로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홀과 똑같은 방향으로 커런트가 흐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쪽 보면 드리프트 커런트하고 디퓨전 커런트가 반대 방향이죠. 즉 드리프트 커런트 방향으로 봤을 때 디퓨전 커런트는 네거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합하면 얘네가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디플리션 리전이 생기고 이퀄리브리엄 상태가 되는 이유는 얘가 디퓨전이 일어나면서 그 디플리션 리전이 생기고요. 디플리션 리전에서 이게 볼티지 포텐셜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생겨난 볼티지 포텐셜에 의해서 생겨난 드리프트 커런트가 있고, 걔가 드리프트 커런트가 디퓨전 커런트를 상쇄할 만큼 커지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PN 정션이 만들어지면 그걸 냅둬 버리면 최후의 스테디 스테이트에 가게 되면 디플리션 리전이 생기고 그 이후로 더 이상 차지가 흐르지 않게 되는 그런 이퀄리브리엄 형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건 앞장에서 얘기한 것과 같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게 또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게 뭐냐? 포텐셜이 뭐죠? 전압입니다.
전압. 그죠? 전압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디플레이션 리전에서 N쪽에서는 네거티브 차지라서 파지티브한 포텐셜을 가지고, 오른쪽에서는 P타입에서는 홀을 잃었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포텐셜을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포텐셜을 가지기 때문에 이 PN정션 안에서는 전위차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이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거는 디플리션 리전을 걸칠 때, 디플리션 리전 동안에 생기는 전압 차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N 정션이 아까 이렇게 했을 때 디플리션 리전 이렇게 생기죠. 디플리션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빌트인 포텐셜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빌트인 포텐셜을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세미컨덕터 피직스에서 다 했을 거기 때문에 크게 다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 이퀘이션들은 뭐냐, 그러면 얘는 어디서 많이 본 공식이죠. 이건 뭐죠? 디퓨전 전류의 공식입니다. 얘는 드리프트 커런트죠. 그래서 우리가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는 이 두 개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전체적으로 깔고 수식을 이렇게 디벨롭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식이 디벨롭 되고 나면 여기 미분이 있기 때문에 적분을 하고, 이 적분된 형태에서 x2하고 x1이라는 거는 이 디플리션의 처음과 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거리만큼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나면 이런 수식이 나온다 라는 거고요. 요거 우리 배웠죠?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KT 오버 Q로 치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수식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요것들은 억셉터의 농도 혹은 이게 P타입에서의 전공 농도, N타입에서의 전공 농도죠.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P타입에서의 전공 농도는 억셉터의 density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NP는 ni 스퀘어 배웠었죠. 그거에 의해서 이 N쪽에서 P타입의 density는 ni 스퀘어에 n을 나눈 거고요. n은 곧 nd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빌트인 포텐셜은 이런 전압을 가진다 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회로를 설계하면서 빌트인 포텐셜을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N 정션을 사실 PN 정션을 회로 설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걔의 턴온 전압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을 뿐이지, 이 빌트인 포텐셜이 얼마냐, 이게 사실 빌트인 포텐셜이 턴온 전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지만,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회로 설계자 입장에서는 다이오드가 턴온되는 전압이 얼마냐 이걸 궁금해하지, 빌트인 포텐셜이 어떻고 저쩌고 디테일하게 사실 들어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런 공식을 따른다 라는 걸 알면 좋겠고요.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냐 하면, NA, ND 이거 결국 공정이 정해지고 나면 상수입니다. 그쵸? ni 스퀘어 상수는 아니죠. 다만 얘는 온도의 함수긴 하지만 어쨌든 온도의 함수죠. 여기서 보면 얘네 다 상수죠. 온도의 함수가 하나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빌트인 포텐셜이라는 거는 온도의 함수다 라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개인적으로 않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 NI는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배웠지만 NI는 온도에 따라서 올라가죠. 비례하죠. 근데 지금 이 수식에서 보면 NI는 분모였습니다. 그렇죠? 분모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죠? 수가 작아진다 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 보면 얘는 분자에 있죠. D가. 그래서 온도에 대한 이 빌트인 포텐셜의 비헤이비어는 사실 좀 복잡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수식이 회로 설계자 입장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이오드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타입은 우리가 에노드라고 했고요. 여기는 캐소드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에노드에 파지티브한 전압을 가하고 캐소드에 네거티브한 전압을 가하면 다이오드는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죠? 반대로 에노드에다가 네거티브한 전압을 가하고 캐소드에다가 포지티브한 전압을 가하면 전류가 안 흐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류가 안 흐르는 이 형태, 이때의 바이어스 포인트 컨디션을 우리는 리버스 바이어스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줬다 이거죠.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 전압 컨디션의 반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노드에다가 네거티브한 전압을 주고 N타입, 캐소드에다 포지티브한 전압을 주면 전류가 안 흐릅니다. 단순히 안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자, 쉽게 생각해 보죠. 포지티브한 포텐셜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자가 포지티브 쪽으로 끌려가지 않겠어요? 그죠? 포지티브한 쪽으로 끌려갈 텐데 또 이쪽으로 끌려가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얘는 덴시티가 내려가죠. 그럼 디퓨전 커런트에서 커런트가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스를 걸고 나면 또다시 어떤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보는 것처럼 포지티브한 전압이 걸렸기 때문에 좀 더 큰 전압이 외부적으로 큰 전압이 가해졌고 드리프트 커런트가 증가했기 때문에 디퓨전 커런트도 같이 증가하겠죠. 디퓨전 커런트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덴시티의 변화량이 굉장히 커졌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덴시티에 대한 변화량이 커졌기 때문에 얘네가 리컨비네이션 된 구간, 이 구간이 좀 더 넓어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되게 뭐 이게 피지컬하게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원래 여기 있던 쉽게 생각하자면 원래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 포지티브로 가버렸다. 그죠? 그러면 얘는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디플리션이 늘어난다. 반대로 P타입도 원래는 홀들이 있었을 텐데 얘네들이 네거티브한 전압 쪽으로 끌려가 버려서 이쪽이 비었다. 그래서 얘도 디플레이션 리전이 됐다. 이렇게도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리버스 바이어스 컨디션이 되면 전류가 안 흐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디플레이션 리전이 증가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제 뒤에서 쭉 볼 거고요. 자, 디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얘는 어떤 영역이었냐면 프리 캐리어가 없는 영역입니다. 프리 캐리어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 밸런스 밴드에 전자가 있고 컨덕션 밴드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죠? 얘는 인슐레이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지만 이쪽 N타입과 세마이컨덕터, P타입 세마이컨덕터는 도핑이 굉장히 높게 됐기 때문에 프리 캐리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컨덕터에 더 가까워요. 그러면 우리는 컨덕터가 있고요. 두 개의 컨덕터가 있고 그 사이를 인슐레이터가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컨덕터 사이에 인슐레이터가 있는 걸 캐패시터라고 부릅니다. 그죠?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는 여러분들 배웠죠? C는 뭐에 비례하죠?
에어리어에 비례하고요. 디스턴스에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인슐레이터의 디스턴스죠. 인슐레이터의 티크니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리버스 바이스가 인가되면 디플리션이 넓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인슐레이터가 두꺼워진다는 얘기고요. 인슐레이터가 두꺼워지면 D가 커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바이스가 걸리면 이 디플리션 리전, 인슐레이터의 영역이 커지기 때문에 캐패시턴스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리버스 바이스는 단순히 커런트가 안 흐르는 것 뿐만 아니라 얘에다가 얼마의 전압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디플리션 리전의 크기가 바뀌고요. 그 디플리션 리전의 크기가 바뀌면 이 PN 정션의 밖에서 보이는 캐패시턴스가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버스 바이스 컨디션에서는 볼테이지에 따라서 캐패시턴스가 바뀌는 그런 캐패시터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흔히들 버렉터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것도 생각보다는 많이 쓰이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